마이 빌리지 펠파 펠파! 물개 박수 물개 박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비드-19 난리 속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얼굴로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거 정말 특별한 신의 은총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자축하는 박수 다시 한번. 여기 너무 박수를 많이 치는 것 같아. 의미 없이. 미스 진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사실 이번 코비드 19 때문에 확진자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아니, 있지만 별로 안 찌신 것 같은데. 말은 없어요. 방한기 씨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도 밤에 펠팍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안 와 여기 이제 안 와. 여기 왜 와요? 안 와. 식당이 있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닫았어요. 우리 밤한기 씨는 버겐카운티 안 사시잖아요. 저희는 저기 M 카운티에 사는데요. 훌륭하시다. 예, 근데 뭐 나오지 말라니까 안 나오고. 버겐카운티 정말 위험한 곳이에요, 사실. 여기는요 지도 보면 빨간데 여기는. 그렇지. 네, 레드존이에요. 빨간데고 우리 동네는 아직도 그래도 핑크색보다 약간 여리지만은 그러니까. 여기 안 오죠. 그리고 아주 전원 지역에서 사시나 봐요. 거기다가 또 뭐야 또 집에 식구들이 하도 먹어대니까 설거지하느라고 살아있는 디시와셔 하냐. 하루에 설거지 5번 하잖아요. 계속 도 닦듯이 그냥. 아무튼 우리 그 마이빌리지 쇼 마이빌리지 펠팍이 지난번에 우리가 펠팍 사건 사고 탑 5하고 우리가 이제 마감을 했는데 에피소드 11번까지 갔었죠. 네. 10번. 10번까지? 네. 찍은 사람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어떻게 뭐 계속 우리가 좀 정기 구독하거나 아니면 좋아요 누르는 분 많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저는 뭐 저를 알아보신 분이 없어요. 예. 저는 그래도 예. 어저께 한 분이 오셔서 동네 목사님 팬이다. 그리고 그 산마늘 아세요? 명이나물 그거 이게 많이 갖다 주셨어요. 그거는 그분 아줌마가 뒷바닥 정리하느라고 잘라놓은 거 그냥 목사님 갖다 준 거예요, 그냥. 그래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분은 이 마이빌리지 펠팍을 카카오톡으로 이거 봐라 재밌다 이렇게 많이 홍보해 주시는 분이에요. 한번 기회가 되면 모셔야 되겠어요. 좀 더 열심히 해달라 그랬어요. 너무 안 늘어 우리 거. 아니 우리 그때 그 마이빌리지 펠팍 그 사건 탑 5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하루 아침에 자고 나면 박혀 있는 디렉션, 그죠? 집 앞에서 원웨이 사인이 바뀌었다며. 그 그렇죠, 200냥 그렇죠. 200냥 그 친구네 집이. 그렇죠. 200냥. 이번에 200냥 씨 집에 제가 직접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이 200냥 씨 집에 제가 아마 마스크 좀 갖다 드리려고 갔는데, 야 진짜 찾아가기 엄청나게 애매하더군요. 그러면 200냥한테 그거 하라 그러면 안 돼? 타운에 가서 수거해가지고 그거 하는 거 잘하는 거 있잖아. 왜냐면 200냥 씨께서 그때 지적하신 거에 뭐냐면 펠팍 주민들이 사랑하는 길이 있어요. 왜냐면 펠팍에서 지금 사우스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 한아름 쪽으로 간다고 사우스 쪽으로 가려면 당연히 사용해야 될 길이 브로드 애버뉴와 그랜드 애버뉴예요. 그런데 네, 브로드 애버뉴, 그랜드 애버뉴 교통 체증이 말도 못 하거든요. 그럼 우리들이 가장 사랑하는 길이 뭐냐? 로프 애버뉴예요. 뭐 길을 사랑해요, 목사님. 진짜 사랑하게 돼요. 우리 집에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람으로 뭔 가려면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가장 쇼컷이야. 그래서 우리 집에서 세 블락을 로프로 원웨이로 쭉 갔는데 브링코프를 지나면서 로프 애버뉴가 옛날엔 투웨이였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일로 노스로 나올 수도 있고 사우스로 갈 수 있는데 어느 날 길이 그냥 계속 쭉 원웨이더라고. 그래서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했나? 그래도 사랑하는 길 로프에버뉴 쭉 타고 46번 위에 교량을 탁 건너면 하나로 바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막 신호등에 밀려가지고 제가 볼 때는 15분 20분 단축해서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분 좋게 가다가 로프 에버뉴로 쭉 우리 집에서 세 블락 딱 가고 브링크오프 지나면서 탁 가면 원웨이가 거꾸로 바뀌었어요. 기차에 또 바뀌겠죠. 그랬잖아 지난번에. 아니 그래서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이게 다른 타운에서 것 보면 같아요. 모르는데 이 200냥 씨가 너무 불편하다. 자기 집에 가려면 이게 미음자로 그려서 가야 되니까 네블라가 가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보가 들어왔어. 누가? 그게 투웨이였다가 사우스로 원웨이로 됐다가 다시 거꾸로 노스로 원웨이가 된 배경이 있다. 근데 무슨 배경이? 제보가 우리 그래도 제보가 꾸준히 들어와 우리한테. 나한테는 안 오던데. 근데. 우리는 펠팍 사니까 들어왔어요. 네. 그게 뭐냐면 그 브링크호프에서 로프 쪽으로 가면 두 블락 정도 가면 끝에 오른쪽에 듀플렉스가 있는데 블랙 듀플렉스. 그 엄청 보셨어요? 큰 거. 예. 그렇죠. 내가 볼 때 펠팍의 듀플렉스 중에 가장 largest 사이즈.
뒷가 번쩍해. 고개 들었으면서 길이 또 반대로 원웨이가 됐다. 너그 조씨 얘기지 그 조씨. 아 역시 아유 감이 빠르셔. 살아 있네 우리. 아이 딩동댕. 이 동네에서 그 사람 얘기 아니면 뭐 그 길바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아무튼 그 집이 완공되고 펠팍의 최고의 실권자인 그분이 거기에 사시게 되면서 길이 사우스로 가던 원웨이가 어느 날 바뀌어서 노스 원웨이가 돼가지고 아니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모르겠어. H마트 안 가시니까. 오 예리하셔. H마트 갈 필요가 그분 안 가시거든요. 그럼 H마트로 옮겨야 되나?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 어? 아유. 근데 조씨 맞지 그? 맞아요. 딩동댕 했지 않습니까? 팔팍의 조조 로렌조 이거 제가 지금 이거 좀 감독님 타이틀도 넣어줬으면 좋겠네 이거 내가 이거 지금 만든 건데. 근데 밤한개 씨 우리가 사건 사고 그때 넘버 원을 하셨는데 그때 넘버 원이 탑 원이 뭐였죠? 그때 팔팍 거기 시에서 46만 불 증발한 도난당한 도난. 어떻게 제보나 뭐 업데이트 좀 해보셨어요? 예. 오늘 아침에까지도 저기 끈질기게 막바지까지 뉴스를 찾아봤는데 네. 작년 1월 29일 마지막으로는 더 이상 뉴스 나온 건 없고 근데 나 이거 돈은- 벤틸레이터 필요할 것 같아. 이게 숨쉬기 너무 힘든. 이거 찍다 죽을 것 같아 이거 감독. 나 이거 오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감독님께서 협찬을 못 받고 이렇게 자체 감독님 자비 제작 머그도 이렇게 주시고 아니 감독님이 할라 그랬는데 코비드 때문에 활동을 못 하니까 N95 이것도 이렇게 스티커까지 붙여 주셨는데 이거 우리 좀 빼고 이거 하면 안 좀 될까요? 빼고 하면 안 될까? 아유. 나는 건강해요. 괜찮으시죠? 저 이태원 안 갔어요. 네. 아유 숨 쉬면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펠팍의 예산에서 증발된 거의 50만 불 해결이 46만 불. 46만 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만 불을 받았대요. 보험에서 보험 헌금으로. 20만 불을 받았는데 그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나야지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기사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은행은 자기 잘못이 아니다. 저쪽에서 제대로 된 어카운트를 로그인해서 돈을 보내줬다. 이쪽에서는 뭐 크리스청 시장님 그때도 얘기한 얘기지만 그분이 백그라운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시장 왈 이메일이 이제 강탈당해서 그렇게 됐다. 해킹당했다. 해킹당했다. 근데 왜 웹서버 얘기는 왜 나온지 모르겠어. 그렇죠. 이메일하고 웹서버는 관계 없는 거 아니야? 우리 IT 전문가이신 밤한개님의 평가입니다. 나 이거 얘기 듣고 참 울었어요 내가. 그거 거짓말이고. 참 답답해가지고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을 다 바보로 하는 건지. 그래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정치장한테 참 모르면은 차라리 그 IT 담당사를 시키든지 왜 자기가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전문가적 입장에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이메일 계정으로 50만 불에 육박하는 46만 불을 빼나가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이다. 임파서블이 아니라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네. 그렇게 허술하게 시스템을 해놓고 주민들 돈을 관리했다는 얘기는 그거는 직무태만이지. 직무유기다. 그럼 범죄적이네요. 사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메일로 머린뱅크에 로그인을 해서 돈을 송금하는 한 걸 했다 칩시다. 네. 그 46만 원이라는 돈을 보내는데 어떻게 한 번 더 결제 과정 같은 거 안 거치나? 그러게 말이에요. 이걸 돈 보낼 때 마지막으로 누군가한테 이메일 보내서 총책임자한테 자 지금 이 돈이 갑니다. 허락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이 정도도 안 해주는 시스템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그리고 머린뱅크랑 난 이번 사고 나서 들어봤지 그런 코딱지만한 은행이 있는지도 몰랐어 나는. 그 펠팍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데 사실은 포트리가 네. 사실 그 뉴저지의 이 뭐 은행가다. 예, 뉴저지의 월스트리트다. 그래서 조그만 뱅크들이 포트리 그 주변에 한 40여 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IT 하면서 은행 쪽에 오래 써봐서 하는데 네. 사실 그 은행은 규제가 무지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직원 교육도 뻔한 내용이지만은 정기적으로 계속 시킨다고. 돈 세탁하면 안 된다, 뭐 이거 하면 안 된다. 심지어는 IT 사람인데도 우리한테 그런 만약에 일을 하다가 수상한 일 있으면 신고해야 된다. 안 하면은 신고 안 한 것 자체도 벌 처벌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하이 스탠다드가 분명히 은행인들이 있는데 그렇구나. 조그만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것도 안 될 거라고. 그런데 왜 돈을 그 많은 돈을 걷다 집어넣어서 이런 문제를 자초시키느냐. 그러니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펠팍의 사건 사고 넘버 원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코비드 19으로 정말 펠팍 브로드 애버뉴를 한번 이렇게 운전해서 지나가 보시면 참담한 심정이죠. 맞아요. 뭐 정말 전부 다 클로스입니다. 그리고 뭐 행인들이 없어요, 사실. 이게 정말. 이게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지금 겪고 있으니까 모르는 건데 네. 자 옛날에 인터넷 전과 후, 이메일 전과 후, 그리고 스마트폰 전과 후, 그리고 어나더 역사를 찍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맞아요. 전과 후. 맞아요. 예, 뭐 우리가 이렇게 너무 길게 하다가는 감독님 편집할 것 같아요. 아, 그건 그 빨리 사람 본론으로 문제지.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뭐 코비드 이것도 사태의 안 가장 나오는데 큰 뭐. 관심은 우리의 건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financial burden 그러니까 너무나 재정적으로 엄청난 압박 속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미국에서 3천만 명이 실업 수당을 신청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더 많아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더 많아지죠. 더 확실하게 많아져. 더 많아집니다. 실제로 정말 큰 일이죠. 네. 그런데 이제 펠팍에서 요즘에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한 시민에 의해서 펠팍이 2020 그러니까 2020년도 시 예산을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시 예산을 감축해 달라라는 페티션이 지금 1,000명이 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시정부 측에서 특히 이제 크리스정 시장께서 답변들이 보면은 이게 주정부나 카운티 정부가 재산세 감면을 할 수 있지 이 뭐 보로 정부 시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었어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시의원 중에 앤디민 시의원 한 분이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특별 시의회를 열자라고 했는데 사실 현 시장님께서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예정대로 그냥 4월 레귤러 세션, 레귤러 미팅 그래서 그냥 그 타운 원래가 시작이 됐었는데 요게 이제 주민들에게 공개로는 그 전화로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3월부터 지금 그 준비되어 온 2020년도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서 adapt 그러니까 그걸 채택하느냐 안 하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었거든요. 그런데 시정부가 마련한 예산이 4대 3으로 통과가 됐어요. 원래는 이제 시의원들이 3대 3으로 팽팽하게 이게 3대 3 찬성 3 반대 3이었죠. 그래서 더 긴축 예산을 잡을 수 있다라고 밀었던 시의원들이 앤디민, 프랭크 다나휴, 폴 킴 시의원이고요. 그다음에 마이클 비에트리 시의원, 그다음에 신디 페레라, 그다음에 이종철 시의원은 지금 예산이 지금 충분하다. 이렇게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장께서 3대 3일 때는 시장께서 투표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정 시장이 한 표를 행사하셨는데 이대로 좋다. 예, 예스를 하셨어요. 그래서 4대 3으로 그 예산이 adapted 그래서 채택이 돼서 버겐 카운티의 리뷰로 가고 그다음에 버겐 카운티가 리뷰에서 이상이 없으면 다시 한번 와서 5월 지금 5월 25일 5월 정기 원래회에 이제 파이널라이즈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재산세를 내는 또는 뭐 렌트를 내는 펠팍 주민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정말 펠팍 시정부가 예산을 특히 예산을 짜면서 재산세 감세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짤 수 있나 없나라는 굉장한 디베이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게 된 거죠. 팔팍 시민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 팔팍 네, 펠팍 시민이. 동네 사람. 시민. 아니 근데 다들 이 뭐 찬성하신 분들 돈이 많으신가 봐요. 지금 다들 어렵다고 난리시고 렌트비 못 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렇게 예산을 오히려 더 증가해서 이렇게 확정해서 잡으셨다는 게 저는 되게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물론 이게 뭐 재산세 감면이라는 굉장한 그런 그 용어를 쓰게 되면 그 권한은 사실 주정부 그다음에 카운티 정부에 있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나 각 타운의 예산은 누가 뽑습니까? 각 타운에서 시 예산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비드 사태로 인하여 긴축 세출 예산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십만 불 많게는 수백만 불을 줄여서 실제로 납세자들의 이 그 세금 납부 무게를 줄여줄 수 있다라는 게 제보자의 확신이었어요. 그럼 그 제보자 분께서 어떤 자료를 주셨는데 네네. 좀 보셨어요? 네, 네. 저도 좀 봤어요. 네. 거기 보니까는 자 거기서 그분이 준 자료가 타운의 세금이 어떻게 책정이 되고
네. 어떻게 쓰이고 있고 그분이 주신 자료에 보면은 다른 타운하고 비교한 게 있죠. 네네. 이렇게 밤한개 씨 좀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진행 능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감이 많이 떨어지는데 떨어졌습니다. 지루해. 우리 빨리빨리 팍팍 나가야지. 이러다 아유, 밤새겠어요. 죄송합니다. 예. 자, 이게 시에서 이 세금은 조금씩 오른다. 이게 상식적인데요. 우선은 펠팍을 보면 2016년도에서 17년도에는 1.901%가 오릅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서 18년도로 갈 때는 1.959%가 올라요. 그리고 2017에서 18년도로 다시 올라갈 때 1.979%가 오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서 지금 예산이 2.032%가 오르는데 이게 뭐 무슨 1.90, 1.95 뭐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사실 100만 불을 좌우하는. 아까 숫자 얘기 안 한다며. 네. 아니, 꾸준히 오르는데. 글쎄 오르는 거는 오르는 거 이해하는데 분명히 이번에 안 오른 게 아니라 적게 오른 거예요? 수백만 불 올랐다. 그쵸. 아니 적게 오른 게 아니에요. 많이 많이 올랐어요. 올란 거죠. 2.032%가 올랐다. 근데 크리스정 시장은 뭘 믿고 자기는 안 올랐다 그러니까 깎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야? 저는 그러게 그 숫자 말이에요. 잘 모르시는 거. 그거에 지금 수배돼 있어요. 어디에 아주 괄목할 만한 막대한 수백만 불의 예산이 긴축적으로 짜여졌다라는 에비던스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펠팍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가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이놈이 거짓말했든지 아니면 딴 놈 써줬든지 그러잖아요. 편지를 딴 근데- 사람이 썼든지 개인 사람이 이러고 아니 그렇잖아. 이 공식적인 편지에 보면요. 네. 4월 22일자 이 시장님께서 공문을 발행하셨는데 네. 여기 뭐 we have already implemented drastic cuts amounting to millions of taxpayer dollars 이렇게 해서 정말 뭐 수백만 불의 예산을 이미 삭감했다라고 공식 공문에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놈이래 죄송합니다. 그분이 네네. 현실과 다른 얘기를 갖다가 편지까지 쓸 정도면은 그 딴 사람이 편지 써서 그 사람 이름 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구라쳤다는 얘기인데 어떡하려고 그래 그거. 근데 이제 알아야 면장을 하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시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고 네. 또 어떻게 하면 이 납세자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할 수 있나. 짧은 말로 짧게 하면 아주 그 작은 정부 그거 만들면 돼요. 근데 이게 여기만 문제가 아니라 네. 자 행정이 잘못하거나 아니면 행정이 어떤 이유로 해서 세금을 계속 올렸을 때 피해 보는 사람들은 거기 주민들인데 맞아요. 그러면 주민으로서의 당연하게 누려야 될 권리 아니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팔팍 주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은 잘 뽑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뭐 번데기 뭐 찍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왜냐면은 이 지방 세율을 퍼센테이지를 정하는 사람은 시의회예요. 시장과 메이어 앤 시티 카운슬이. 근데 정하는 아까 거죠. 거기 명단 중에 한국 분이 찬성했다는 사람인데 그 사람 누구예요? 그건? 야. 네 그렇죠. 마스터 리라고 불리우시는 분 계시죠. 그분은 찬성을 했다고 이거 올리는 그렇죠. 거예요. 정치라는 거에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누군가는 하고 있는 거고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근데 지금은 경기가 무지 나쁘고 다들 먹고 살기 힘든데 와중에도 세금이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체가 일단 너무 화가 난 거지 일단. 바보 같은 거죠, 사실은. 바보 같은 거야. 네. 내가 내 식구 먹여 살려야 되는데 올해는 당장 세금이 그만큼 또 몇백만 불이 올라가는 걸 감수해야 돼. 지난번에 작년에 레퍼런덤 할 때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세금 올리기 싫어가지고 학교 거기 하는 거 반대한 거 아닙니까 주변에? 맞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또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어. 자, 사기 친 놈이 나쁜 놈입니까? 사기 당한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둘 다 나쁜 놈입니다. 나쁜 년도 있을까요 거기에? 그리고 그게 한 번에 일어났으면 됐는데 두 번 일어나고 세 번 일어났을 때는 정말 멀짜 목사님 말 맞다는 말 알아야 돼. 알고 잘하야 면장을 알아야죠. 하죠. 알고 그 충청도 분 가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경우가 아니잖니요. 한번 해줘야 돼 이거. 아니요. 그렇죠. 제가 요때 충격적인 거 하나 이거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2019년도에 펠팍에서 이게 보면 이제 보통 이 타운에서 그러니까 세수가 있어요. 수입이. 그렇죠? 수입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수입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재산세도 수입이 될 수 있고 또 각종 퍼밋에서 피를 받는 것도 될 수 있고 또 코트에서 받는 벌금도 수입이 될 수 있고요. 그쵸. 그다음에 파킹 미러에서도 수입이 될 수 있어요. 그거 나가야 됐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우리가 그것도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것이 이제 펠팍의 그 사실은 세금 수입이 굉장히 많으면 관광 사업이 좋다든지 파킹 미러나 뭐 이게 굉장히 활성화돼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그 이 로봇 이 미러기 했을 때 한 해는 뭐 이 미러기 전체가 100만 불을 올렸다라는 신문 기사도 우리가 공개를 했었잖아요. 그거 좀 감독님 자막으로 좀 참고로 올려주세요. 우리 1회가 그 미터를 갖다 꺾은 아주 아, 예? 뭐 그건 뭐 진짜 야, 뭐 대단한 거지 뭐 그냥 뭐 우와 이건 뭐 근데 그 세입이 많으면 주민들의 그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 세입이 없으면 그만큼 필요한 예산을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충당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각 타운을 보면 시정부 살림살이 예산과 교육 예산을 놓고 보면 어디가 더 예산이 높을까요? 교육이 당연히 교육 높아야 예산이 되죠. 훨씬 높아야죠. 높습니다. 사실 보면은 75%까지 그러니까 타운의 모든 버짓의 75%를 사실은 교육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옆 타운 리오니아에 보면 네. 모든 이 버짓에서 교육비로 나가는 게 타운 예산 전체에서 55%가 나갑니다. 그리고 러더포드 52%가 나가요. 근데 펠팍은 44% 나가요. 그러면 시정부가 쓰는 돈은 얼마냐? 리오니아 36%를 지출하고 있어요. 네. 러더포드 펠팍과 굉장히 사이즈가 똑같은데 39%. 근데 펠팍은 42%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펠팍의 이 재산세 인상 폭이 버겐 카운티의 세금보다는 2.35배 빠르게 인상하고 있고 와우. 학군 세금보다도 1.53배 인상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교육위원회에서 일어났어요. 이번에 머피 주지사가 특별히 교육 예산을 원래는 2% 캡이라고 그래서 인상폭이 2%로 한정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펠팍에서 만일에 2019년도 교육 예산이 2,368만 3천 불이었다. 그러면 2%만 올라갈 수 있도록 주정부가 2% 캡으로 제한해 놨는데 이번에 주정부가 그걸 허용해서 더 많이 신청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펠팍이 5.47%를 추가해서 예산을 다 만들어 놨다가 교육위원회에 이 9명의 교육위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면서 코로나 사태가 닥쳤기 때문에 주민들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전에 했던 대로 2%만 인상하는 걸로 해가지고 8대1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5.47% 예산을 만들어 놨다가 세출 예산을 만들어 놨다가 그냥 예상 인상폭을 2%만 했을 때 세이브한 돈이 거의 90만 불이 육박하는 거죠. 너무 근데 테이블 누르면 삐걱삐걱거리 소리가 다 그래요? 들어가네. 너무 힘줘서 말이야. 뭐 감독님 저것 좀 어떻게 나중에 정리해줘요. 저 삐걱거리는 소리. 아니 근데 오케이 그러면은 그거는 현실에 맞게끔. 그렇죠. 그만큼 emergency situation을 예. 교육위원회는 반영했다는 건데 why not? 시의회는 왜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네. 그 모 제보자에 의해서 그분이 준 자료에 의하면은 네. 주변 도시에 비해서 펠팍은 세금 거치는 비율이 뭐 일정하다 비슷하다 타운마다 틀리겠지만 비슷하다 그러면은 네. 학교에다가는 다른 타운보다는 뭐 적게 10% 적게 쓰고 자기들이 시 직원들이 쓰는 비용은 더 많이 나가고 그렇죠. 와. 그걸 갖다가 펠팍 주민은 다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고 네네. 오케이 그럼 요번에 우리 방송을 본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다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펠팍이 네. 공무원 임금이 네. 2020년도 예산에는 99만 5천 불로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리치필드보다 5배 높아요. 그리고 리오니아보다도 3배 높은 임금이에요. 그리고 사실 펠팍보다 규모에서 4배가 큰 포트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공무원. 그리고 우리는 뭐 굉장히 능력 있는 고급 공무원들만 일하는 타운인 거. 그러게 말이야. 궁금한 게 그러면은 펠팍은 그 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은 적은데 그 페이가 이렇게 높은 거예요? 임금이 높겠죠. 아니 아무리 시 정부의 공무원이 많다고 해도 네. 우리보다 규모가 4배 육박하는 포트리보다도 많을 수 없죠. 많다면 그거는 굉장히 감원을 해서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죠. 아니 이 1.2 스퀘어 마일인 펠팍 안에 인구 2만 조금 넘게 사는데 공무원들을 포트리보다도 많이 고용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비교하면 적절한 줄 아세요, 목사님? 뭐죠? 자, 우리가 집안에 살림을 하는데 어? 우리가 하는 일이 필요해서 식모를 고용했어. 근데 식모가 나보다 월급 더 많이 가지고. 괜찮네요. 그렇지. 나는 막 힘들어. 막 이것저것 다 내고 힘든데 식모는 그냥 아무 때나 와서 일하는데 식모가 더 잘 살아. 집도 크고 모든 이 집안의 일이 식모 위주로 돌아가는 거야. 그게 팔팍이에요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요. 아무튼 뭐 그러니까 몰랐으면은 넘어갈 일인데 일단 알고 나면은 좀 거시기 하지 않나요? 그냥? 시기하죠. 요거를 정리를 한마디로 하면 저는 이 40페이지가 육박하는 자료인데 그거 다 못 봐요. 나. 제가 봤을 때 결론은 딱 이거예요. 이게 세출 예산을 만들 때 긴축 예산을 만들 수 있는데 긴축 예산을 안 하고 굉장히 방만하게 잉여금을 많이 만들었다. 그런데 잉여금을 많이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IT 전문가 우리 밤한계 씨가 들으면 혹할 얘기인데 펠팍이 2019년도에 이 시정부에서 웹사이트 메인테넌스로 8,000불을 실제로 지출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예산은 5만 불을 책정합니다. 그 2,000불 좀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아니 2019년도에 실제로 페이드한 금액이 예산을 짤 때 와. 사실 예산을 짤 때 보통 상식을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실제로 페이한 돈이 8,000불인데 2020년도에 예산은 5만 불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혹시 일하는 사람이 그 조씨 아니? 그러니까 세출 예산은 굉장히 크게 만드는 거예요. 야. 크게 만드는 거예요. 예산을 잡는 거는 문제가 안 돼. 어떤 타운인지 다 예산을 잡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을 책정을 잡아서 그게 세금으로 적응이 곧바로 된다는 소리인 게 일단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아까 지금 말씀하신 잉여금은 예를 들어서 그 작년 눈이 많이 안 왔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우리가 그 예를 들자면 눈 추는 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50만 불 책정을 했다 치자 이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뭐 2만 불밖에 안 썼어. 그러면은 내년 예산에는 그거 갖다가 축소를 시켜야 되는데 날씨는 어떤 데겠지 모르겠으니까 그런 걸 좀 조절하기가 힘들지만 다른 거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잡았지만은 실질적으로 써서 할당한 돈을 갖다가 안 썼을 경우 남은 돈은 잉여금이라고 뭐 얘기하신 거 네네.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내년 버짓에는 그걸 조절을 더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줄여야죠. 당연하죠. 아니면 현실과 맞게 조금 더 예비비를 생각해서도 그 증가 폭이 예를 들어서 지금 시니어 커미티 셀러리가 2019년도에 실제로 지출된 돈이 1,951불인데 1,900불. 1,951불 지출된 게? 그게 지출됐는데 2020년도 버짓에는 3만 5천 불로 다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까 어떤 한국 분이 오케이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네. 오케이. 모든 분들이 그게 결론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저 팔팍에 사시는 시들시들한 시민 여러분, 포동포동한 동포 여러분, 경제 발전에 이 바지 저 바지 만보 바지 빤따롱 바지인데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기서 정신 차려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경기 이렇게 나빠. 학교 문 닫아서 교육 문제도 있어. 뭐 하나 지금 제대로 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세금까지 이렇게 오르고 또 한인 시장이라는 사람이 또 나는 그 사람이 그 편지를 안 보냈다고 믿고 싶어요. 아니, 예? 믿고 싶어도 공문이 보내셨어요. 올라와 있어요. 시장님 페이스북에도 올라와 있고 올라와 있어요. 나는 그래도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어떤 남이 했다고 믿으시고 상식적으로 했다면 행정관이 그 사람 이름을 써서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 옛날 그 이낙연 총재님 그 옛날 그 국정에 나갔잖아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총리들보다 더 신용이 없다는 건 안 믿습니다. 이런 거 하듯이 나는 크리스정 시장을 개인적으로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은
그런 내용을 편지를 보내면서 음흠. 버짓은 그렇게 올려놓은 사실을 그냥 눈 가리고 아웅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제보가 얼마만큼 정확하고 확실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참 우리는 쇼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정치 쇼를 갖다가 이런 얘기하는 거 솔직히 이 감정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나 이거. 이 비디오를 본 후에 많이 봐주세요. 본 후에 사람들이 좀 뭔가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 생각해요. 나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죠? 우리들의 관심을 계속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동으로 몸이 나가고 있어. 양아치한테 한번 삑 뜯겼으면 됐지 또 뜯길 수도 없고 이제는 집에 들어와서 돈 가지고 가는 것 같아. 내 느낌이 옛날엔 길 가다가 삑 뜯겼다면 지금은 장롱안에 돈 가지게 뜯겨가는 느낌인 것 같아. 약간 그 샤잔세라는 게. 그래서 자 뭐 예산을 짜는 거 얼마 책정하는 거 다 좋아요. 그 사람들 하라 이거예요. 하지만 안 썼은 부분은 주민한테 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주민 대한 혜택 같은 거 그분의 요번 제보자에 의하면은 그 주변 마을에 비해서 이거 원래 자기가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게 저 괜찮아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자기가 한번 얘기해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많이 힘드신 거 알아요. 그래서 당장 나 다음 달에 어떻게 하지, 내 잡은 어떻게 하지 고민도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적은 항상 가까이에 있다. 내 주머니 돈을 빼가는 녀석들은 맞아. 사실 시의원들은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아유. 잘 지내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죠. 계시는 분들인데 우리 식모- 고용한 사람들이에요. 식모라니까 우리가 그래. 고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용이라 하면 좀 그렇지. 어쨌든 우리가 우리를 정권을 위해서. 위임했죠. 네.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관심 없다. 아, 잘하겠거니 하고 믿어서 그럼 난 마음껏 빼가도 되겠지 하고 빼가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았더라면 이제 알았으면은 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네 세금 어떻게 썼어? 보여줘. 클리어하게 보여줘. 말해봐. 어떻게 썼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말하지 않으면 더 빼갈 겁니다. 갑자기 또 생각났는데 더 많이 빼갈 거야. 옛날에는 왜 우리가 냉장고가 크지가 않잖아요 집에. 네. 그러니까는 매 끼니 때마다 시장 가서 뭐 이렇게 사오잖아. 네. 어? 그러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일하는 그 누나가 이렇게 엄마한테 용돈 다 간단 말이야. 2,000원 뭐 요번에 뭐 필요하냐 그러면 뭐 닭고기랑 뭐 참기름 필요해요. 그러면 뭐 2, 3,000원씩 주고. 근데 절대로 10,000원, 20,000원 어머니가 안 줬던 것 같아. 모자르면 차라리 외상을 하고 왔지. 뭐 몇 가지 사와라 그러는데 뭐 5만 원 주면서 남을 돈 네가 가져라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안 하죠. 근데 이거는 완전히 그건 것 같은 거 아니에요. 뭐 하나 좀 일하라고 시켜놨더니 월급은 주인보다 더 많이 가져가고. 솔직히 팔팍에 연봉 25만 불짜리 몇 명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페이퍼 이거 주고받고 하면서. 행정관이라며. 저를 팔팍에 행정관으로 뽑아주시죠. 나도 노리고 있어 가만 있어. 그거 있지? 그러지? 근데 또 막상 또 쓰는 직원은 열심히 빼가는 것 같아. 월급은 10만 원인데 그 사람 쓰는 경비가 더 많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 근데 자, again 그 100개 먹은 놈도 나쁜 놈이지만 당한 사람도 이제 한두 번 당했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 것도 팔팍 시민한테는 게 일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저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리하고 싶은 말은 이게 이제 제가 지난 4월에 88그 레귤러 미팅을 3시간 이상 전화기 수화기를 통해서 제가 들어봤는데 거기에 가장 큰 논쟁 쟁점이 되었던 것이 바로 서플러스 잉여금이에요. 그런데 잉여금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확보해 두는 것 그거 살림을 잘하는 건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리오니아의 3배 리치필드의 2배의 잉여 그리고 이게 그 1년 예산이 8,100만 달러에 달하는 포트리와 잉여금이 팔팍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잉여금이 사실 이렇게 비축해두고 넉넉하게 잉여금이 있는 거 좋겠지만 우리도 모르는 새에 잉여금이 예산으로 다른 데 전용이 되는 것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는 팔팍 주민들이 이게 미국 사람들 We're watching you. 우리가 진짜 감시를 하지 못하는 것 이거는 주민들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We're watching you 이렇게 주민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산 전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엄청난 리오니아의 3배, 리치필드의 2배, 그리고 펠팍보다 4배나 많은 포트리와 막상마카의 잉여금, 엄청난 잉여금, 이 세출 예산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만드는 잉여금을 펠팍이 내년에 2020년도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we're watching you. 그 요번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건 안 돼요. 그 잉여금을 그 시의원들이 상의해서 그 중에 반이라도 팔팍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건 안 돼요. 그거는? 뭐 그런 권한이 없다고. 또 아니 그렇겠다. 권한이 없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죠. 세금은 다 뜯어갔잖아 이미. 뜯어갈 걸 작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 잉여금이라는 거는 작년 내지 2년 이전부터 쭉 쌓았던 돈일 텐데 그럼 이럴 때 그 돈을 만약에 팔팍에 푼다면은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겠죠. 그 축복이죠. 그러면 축복이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푸는데 why not? 아니 그거는 이제 다음에 세금에서 빼갈 거지만 이건 이미 낸 돈이잖아 이게 잉여금은. 그렇죠. 이미 낸 돈이잖아. 그리고 타운 돈도 아니고 주민 돈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그러면 시에서 예산해서 주민들한테 그러면 뭐 단돈 500불이라도 한 가정에 주자는 땡기죠. 얘기를 갖다가 시의원들이 생각을 못 해내나요 그런 거는? 우리들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놔. 그럼 야 콩나물 값이 왜 이렇게 비싸? 잔돈 다 어떻게 했어?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다. 일일이 따져야 돼요. 뭐 아줌마 오다 떡볶이 사 먹었시오 그러면 그래 한두 개는 먹어도 되지만은 오다가 뭐 비프스테이크 사 먹었어 이건 아니거든. 그렇지. 오다가 집 샀어요. 오다 보니까 집 샀어. 주인은 전세야. 네. 그리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코비드 19 사태 속에 정말 건강하게 가족들과 버텨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실 뭐 미국에서 가장 이 그 하루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최고 많이 나온 스테이트가 뉴저지고 또 미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 이 인구당 가장 많이 나오는 확진자가 나오는 카운티가 버겐 카운티예요. 그래서 저는 버겐 카운티에서 정말 이 폭풍의 핵이라고 그럴까?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진짜 신의 특별한 가호라고 생각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봐도 정말 어려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맞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말 지난 2달 반, 3달 동안 수입이 한 푼도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변에. 그렇죠? 그리고 이 조그만 타운에서 심심한 앰뷸런스가 왔다 갔다 하고 저는 실려가는 것도 봤고 정말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여기에 정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시정이 펼쳐졌으면 우리가 얼마나 이 견뎌내는데 힘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너무 목사님이 아멘 다 해가지고. 예, 자 시장님 저 이거 별거 중요한 거 아니지만은 잉여금 내놓으세요. 주민 여러분, 이제는 두 눈 똑바로 뜨셔야 됩니다. 네, 우리 아무튼 특별판 우리 마이빌리지 펠팍 이렇게 다시 돌아왔는데 코로나 사태 잘 극복하고 더 좋은 일로 만나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이전 것까지 에피소드 11개 있는데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펠팍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 그래가지고 여전히 좋아요 그리고 정기구독 구독. 좀 눌러주시면 우리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